과거에 보이스피싱이라면 전화해서 경찰인데요, 검찰청인데요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인출해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햇살론 이런 대출 알선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특히 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서장 출신 박상윤 변호사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는 보이스피싱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 사칭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네. 주 피해자가 한 67대 노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네. 내가 당신 금액 다 상환해주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대출 수수료나 보증료, 신용 회복 네. 비용 이걸 갖고 편취해가지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급전, 대부업체 워낙 많이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니까 급전 많이 필요한데 예, 예. 햇살론 예, 이런 걸 예.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연결해 주는 척 하면서 예.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예,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 늦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용의 불량자다. 또 이 사람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네. 이러한 정보를 미리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 거죠.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갖고 네. 살 수 있고 네. 또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한번 그 실제 음성 저희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캐피탈,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부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신청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고객님 혹시 조금 전에 햇살론 안내 전화 받으시고요.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맞아요, 예. 그 회사는 어디예요? 저희 은행 수탁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1금융하고 햇살론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방문에 상담이 되는 거죠? 저희는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전화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햇살론 그냥 취급하는 은행을 찾아가셔야죠. 근데 어느 회사일지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정보예요. 고객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찾아가셔야죠. 자, 목소리도 예. 목소리 낭낭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봐도 햇살론 안내센터 같은데 예. 전부 사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느 은행을 찾아갈지 말씀해 주셔야지 하니까 네. 그건 저희 정보다. 네. 고객님께서 알아보고 찾아가달라. 네. 대신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또는 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낮은 금리로 이걸 갈아타 주겠다. 네. 이걸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갈아타 주려면은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신용을 좀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신용 올려주겠다. 네.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 계좌로 옮겨달라. 네. 그 계좌도요. 옛날엔 대포 계좌였는데 실제 또 계좌가 또 사용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신용등급이 7등급인데 그렇죠. 4등급까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120만 원 송금하시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예, 급전이. 예. 네. 알고 이제 송금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기고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이스피싱은 뭐냐면, 보이스피싱이라 하면은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액수가 넘어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게 벌써 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급정지를 시켜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대출 사기범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거를 갖다가 사칭할 때 정부에서 말하는 햇살론이라든가 네. 정부 저금리 지원 네. 이걸 갖다가 악용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예를 들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탁 법인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를 그렇습니다. 수밖에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리고 네.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면서 네. 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무슨 은행 대출 담당입니다. 전문성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출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수수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고금리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습니다. 내가 이거 신용등급 높여줘야 네. 당신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시청자분들이 근데 저기에 속을까 싶은데 돈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급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기범들이 이 사람의 공공한 처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저금리로 대출 가는 게 필요하다. 네, 네. 또는 대부업체가 또 연결시켜 줍니다. 네. 대부업체로 연결시켜주고 대부업체에 한 다음에 그 돈을 내가 상환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부업체도 알선시켜주고 하니까 이 대부업체에서 대부받은 돈을 이 사기범에게 또 이체를 시켜주죠. 네. 그 순간 그 이체 받고 나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대출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은 피해 평균을 내보니까 피해 금액도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도 하반기에 1인당 피해 금액이 530만 원이었는데요. 네. 2016년도 작년 상반기에 570만 원. 하반기에 710만 원. 앞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신용 불량자가 많아지고 또 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규제가 심하면은 네. 더 많아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런저런 보이스피싱이 왜 지난해까지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해가지고 뭐 돈 빨리 찾아놓으세요.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실 것 같아요. 계좌 노출됐어요. 예. 저 은행 아니죠 뭡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세요. 예, 예, 해갖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 그 어르신들이 그 넣어놓으면 와서 찾아가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예, 예, 자기들 예, 돈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면 예, 예. 어르신들이 제가 뉴스 보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맡기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예, 예. 요즘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을 사칭한 전화 금융 사기도 있습니까? 11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네. 특검팀을 사칭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나는 그 경찰서 수사관이다. 당신이 대포통장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나한테 줘야 수사관한테 줘야 당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그게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나는 청와대도 건드릴 수 없는 특별검사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안심한 거죠. 그리고 네. 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나한테 줘야 특별수사팀 사칭한 사람한테 줘야 당신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무려 1,898만 원을 통장에서 찾아가지고요. 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막으려면은요,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이 돈을 자꾸 뺄 때 좀 수사기 의심해가지고 좀 112로 신고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물론 대응을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박성준 수사관입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사건 수사 중에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2015 조사 08755 명의도용 사건에 관한 1문 1답 조사 과정입니다. 당사자 본인은 혹시 맞습니까? 사기를 치시려면 제대로 치시고, 예? 저희 형이 검사예요. 지금 누구하고, 예? 씨, 빨리 끊으세요. 씨, 끊으세요. 명의도용으로 지금 통장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지금 끊으시면 제가 더 이상 신고 안 할게요. 지금 바로 끊으세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수혜비 씨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여기 있어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니까.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시민이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아직도 여기서 모여가지고 미치게 되고 있지. 아이, 좀. 경찰지사에서 자꾸 전화 와서. 알겠어요. 그만하고. 재밌는 사례 엮어봤는데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이나 저게 당하지 젊은 사람들
누가 당하나 그런데 금감원 통계 보면 5, 60대는 물론 4, 50대 물론이고 30대도 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보이스피싱 사고인데 연령대를 하는 게 아니라 맞춤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3, 40대가 뭘 고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그걸 네. 연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개인정보 도용해서 내 인적사항, 내가 어느 은행 통장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이게 불법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이걸 네. 수집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예. 택배 선물 왔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뭐 한 2, 3년 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요맘때 기승을 부리죠. 예. 문자가 와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 네. 자, 너무 그럴듯한 문자들이죠. 예. 저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해서 마치 택배 기사분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저 웹 주소, URL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설 선물 도착하고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 쿠폰 네. 한다고 하면은 이 URL을 갖다가 누르게 되거든요. 누르는 네. 순간 저 휴대폰에 담겨 있는 나의 개인 정보가 네. 싹 그 범죄자한테 다 간다는 겁니다.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뭐 이런 방식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노인분들을 상대로 네. 한 건데요. 민족 대명절 설 영상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거 본 순간 노인분들은 이게 뭐지? 어머. 노인분들 네. 영상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순간 이 다른 곳으로 링크가 돼가지고 역시 그 휴대폰 안에 담겨 있는 나의 개인 정보가 다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요새 기차표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설 연휴 기차표 30% 할인 예약 구매합니다. 서두르세요. URL 집어넣습니다. 네. 이거 클릭하면 역시 악성 코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가지고 내 정보가 그냥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뭐 대박 할인 제품 해준다. 결제해놓고 소액 네. 결제해가지고 또 돈을 받은 다음에 돈 주지 않고 네.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꼭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스미싱, 예. 이런 문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입력된 번호로부터 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네.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눌렀을 때. 네, 네. 잘못해도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네. 해놓으십시오. 그럼 비행기 모드만 어떻게 돼?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어쨌든 112로 빨리 신고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폰에 있는 내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112로 신고한다든지 또는 경찰청에서 그 네.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경찰청 사이버캅 여기는 있고 또 그 한 포털 업체에서 하는 후스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노인분들께서는 자식들한테 좀 네.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네. 하나오면은 그게 이 예를 들면은 출처 없는 앱이라든가 이런 네. 게 들어오면은 네. 걸러집니다. 네. 예. 이번 설 명절에 자녀분들 오시면 혹시 이상한 거 눌러서 휴대전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자녀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예. 네, 말씀하신 그런 경찰청이 만든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운로드 받는 것도 내려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